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폐암센터에서 주로 폐암 환자를 보고 있는 이승용입니다. 과거에 주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가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이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4기뿐만 아니라 좀 더 초기 1기나 2기, 3기로 넘어가서 그 환자들의 생존율을 좀 더 높여보려는 그런 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술적인 치료만 하고 그 후에 재발한 거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갔다면 요즘의 치료는 그런 재발률을 줄여서 결국에는 환자의 생존율을 늘리고자 하는 치료에 대한 시도들이 있는데, 표적 치료제나 아니면 면역 치료제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지금 현재 실제 저희 임상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기점으로 해서 수술 전에 선행화학 또는 선행 면역항암 요법을 통해서 종양을 좀 더 100% 절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재발률을 줄이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재발률을 줄여서 그 환자의 생존율을 늘리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효과가 요즘에 되게 좋아서 3기, 2기, 1기 같이 초기 환자들의 생존율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최근에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말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폐암이라 그러면 그냥 폐가 생기는 암이라는 개념이 1970년도, 80년도에 있었다면 8, 90년도로 지나면 폐암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눠지거든요. 자꾸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폐암 하나였지만 이 폐암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은 선암, 평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또 선암은 또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환자분들을 다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분리를 잘 하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한테는 약의 효율은 극대화시키고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정밀의학, 최근에 말하는 맞춤의학입니다. 이렇듯이 보조적인 항암 치료 자체에 좀 더 정밀의학을 같이 접목을 한다면 과거보다 재발률도 많이 줄이고 생존율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4기 폐암은 보통 평균 수명률이 1년이 안 됐어요. 12개월이 안 됐는데요. 알크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알크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평균 수명이 지금은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폐암은 1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보면 약 30%가 재발을 하고요. 2기는 50%, 3기는 거의 70%까지 재발을 해요. 암이라는 건 재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보조적인 항암 치료예요. 과거에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했을 때 5% 정도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는데 5%면 되게 작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 독성도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를 보조적인 항암 치료로 접목을 시켰더니만 환자의 그런 재발률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직까지는 생존율까지는 자료가 안 나왔지만 재발률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생존율이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조적 항암 치료라는 거는 수술 후에 항암이나 이런 면역 치료, 또 표적 치료제를 이용해서 재발률을 줄이려고 하는 치료가 보조적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과거에 저희가 암 치료를 할 때 주로 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 치료거든요. 항암 치료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최근에 약은 표적 치료제 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 표적 치료제는 말 그대로 그 암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하고는 부작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일도 없고, 토가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표적 치료제가 표적을 하다 보면 그 표적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같이 손상을 받게 돼서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면역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 치료하고도 작용 기전이 많이 다릅니다. 대신 이제 면역을 너무 활성화시키다 보면 그 활성화된 면역 때문에 무상산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간염이 생긴다든지 심한 경우는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기에 잘만 찾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그런 부작용하고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는 좀 부작용 정도도 좀 더 낮아졌고 기존의 일반 분들이 아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기에서 3기 환자분들은 처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암 치료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1기에서 3기가 예상되는 환자는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이 되면 그 암이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됐는지 보는 검사를 합니다.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그냥 수술적인 절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임파선 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종양의 위치가 좀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학제 회의나 다학제 진료 같은 걸 합니다. 수술을 담당하는 선생님, 또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 종양의 위치나 침범 정도를 보는 뭐 영상의학과 아니면 회계학과 선생님, 그리고 종양의 특성을 보는 병리 선생님,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저희가 모여가지고 그 환자의 정확한 진단, 정확한 기수를 근거로 해서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치료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폐암 고위험군이 뭐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흡연하는 분들입니다. 현재는 54세에서 74세 나이로 그렇게 되는 분들 중에서 담배 30갑년, 하루 한 갑씩 30년 피우는 거고요. 두 갑씩 15년 피우는 것도 30갑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폐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저설량 흉부 CT를 찍게 되면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가 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은 조기 발견하면 조기 치료가 돼서 당연히 생존율의 향상이 있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견하려면 고위험군한테 저희가 CT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CT라는 거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그거 자체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 환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다 CT를 찍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저설량 흉부 CT가 암 검진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그레이드를 나누거든요. 그 그레이드별로 경과 보는 기간도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프로토콜 안에서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아마 폐암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암은 특정한 표적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표적을 찾는 방법은 기존에는 주로 이제 암 조직을 꺼내서 그 암 내에 있는 유전자 변이를 봤었는데요. 이 폐라는 조직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폐를 뚫고 들어가서 암 조직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합병증도 많고 그래서 최근은 이런 폐암 조직을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 혈액에서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혈액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먼 미래가 되면 혈액이나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기관지 내시경으로 세척액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유전자 기법도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약이 개발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축이 또 면역 치료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폐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그런 면역 치료제도 이제는 표적 치료제 같이 맞춤형으로 그 환자의 면역 기능에 딱 맞는 그런 면역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